안녕하세요, 에드마입니다. 오늘은 왜 말과 글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이제 글을 처음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쓰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으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는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글만 쓰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때고 뭐 제가 아파도 사실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저의 생각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좀 부담이 덜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금손이 못 돼서 그러니까 뭘 꾸미거나 뭐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사진 찍거나 이런 것도 좀 자신이 없고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어서 인스타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거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음성으로라도 저의 상태나 기분이나 뭐 어떤 준비 정도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참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정말 후발주자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제대로 열심히 제가 뭐 이걸 해서 어떤 것을 얻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던 저는 사실은 그 제가 글과 이제 말로써 제 자신을 좀 가다듬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지, 코칭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좀 점검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제 말에 책임감이 생겨서 제가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더 잘 된다면, 결과가 좋다면 여러분들과 더 좋은 정보로서 공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제 이런 글과 말에 대해서 왜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클래식하게는 글쓰기와 말하기와 그 다음에 얼굴의 낯빛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예전 사람들은 신원판서라고 해서 그 네 가지로 사람을 판단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은 이제 그 용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체.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에 따라서 대학에서도 학생을 뽑는 거고,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나 회사나 혹은 공공기관, 어떤 뭐 그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베이스로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죠. 그런 이유는 이제 말과 글과 이제 용모와 얼굴빛은 사실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객관적인 시험으로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필 평가로 대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말 글과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며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글로서는 나타나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그런 지적 능력,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까지 보이고 얼굴까지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 하는 거겠지만요. 어찌되었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글과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연습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동기가 없죠.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특별하게 그것이 직업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쉽게 시작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 뭐 100만 유튜브가 돼서 돈을 벌어보겠다 라는 목적, 혹은 나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체험단도 하고 글을 잘 써서 광고도 잘 붙이고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장 시작을 해서, 물론 포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제 그런 참을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동기,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당장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닌 이상 막상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라는 걸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글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쓰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예전부터 글을 쓰면 되게 제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주면 다들 글을 참 잘 쓴다, 넌 나중에 작가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글을 쓰고 나면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뭔가 시원하다, 해소되는 느낌. 그래서 막연하게 좀 글쓰기에 대한 환상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할 이유가 많진 않았죠. 이제 그래서 블로그도 비교적 시작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글을 쓰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방문자 수가 많거나 제가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작을 끌고 왔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좋아서도 있는데,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발전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글에 대한 생각, 또는 글의 생각의 흐름, 또는 생각 정리, 또는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그런 눈, 시선,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을 잘하고 싶은 좀 욕구가 있어서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수익으로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굉장히 마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얻어지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하는 저의 Y는, 저는 저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만큼 저를 성장시키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저의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남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우연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준비를 해서 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이제 교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하게 될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내가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왜 하다 보면, 내일은 정말 출근하기 싫다. 내일은 정말 어디 숨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나한테 말 좀 안 시켰으면, 사실 좀 이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이들 앞에서 아닌 척, 행복한 척, 자신 많은 척, 이게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그거는 뭐 남 앞에 서는 직업이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고, 하루만, 일주일에 한 3, 4일만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정말 큰 힘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은 예를 들어서 50분 수업이면 딱 50분을 시계를 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 매니지먼트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말을 되게 잘하게 되었다,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닌데요.
어찌되었든 이 말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진 않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게, 사실 글과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글과 말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도구인데, 사실 그렇게 제가 연습을 했던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전혀 유튜브는 시작할 수 없었을 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제가 느낀 바, 그리고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기는 한 거지만, 어찌되었던 뭐 이렇게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서 이렇게 뭐 편집을 해서 한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내용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그랬던 제가 교사로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연습을 하고 했던 얻어진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연습을 하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1년 후에는 훨씬 더, 5년 후에는 훨씬 더 성장한 나를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Y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엄마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이제 과거의 저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움츠러들었던 그랬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글쓰기와 말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Y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어떤 큰 능력이나 대단한 결심으로, 대단한 Y로 시작하시면 못하고요. 정말 작은 결심, 작은 동기, 그리고 내가 성장하겠다는 의지,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작을 하실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저처럼 이렇게 초라하지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쩔 때는 조회수 0이던데, 그래도 계속 하는 이유는, 저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제가 뭐 아무 말이나 하거나 도움되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드리는 방향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또 다시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